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제가 장애인 형제를 둔 입장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생을 낳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낳는 경우 10중 8구 1. 가족이란 이유로 무조건적인 이해와 양보를 강요하며 비장애인 형제에게 뒤치다꺼리를 맡김. 2. 비장애 형제는 부모한테 어리광도 못 부림. 3. 아빠가 밖으로 놀고 육아를 나 몰라라 함. 4. 비장애인 형제는 어린 나이에 체념을 배움. 5. 비장애 형제의 연애, 결혼에 영향을 끼침. 특히 배우자를 데려올 경우 배우자한테까지 장애인 형제 자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떠넘김. 6. 툭하면 장애 형제를 두고 부모가 감싸고 비장애 형제의 희생을 당연시하면서 키움. 싫다고 하면 이기적인 애로 몰아가고 죄책감 들게 만듦. 실제로 몇 년 전에 지적장애 1급 언니를 한평생 돌보다가 자살한 기사가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하며 돌보다가 한계를 느끼고 시설에 보내려고 했는데 장애인 언니가 동생이랑 살겠다고 끝까지 들러붙어서 이렇듯 장애인 형제자매로 하여금 비장애 형제자매는 평생 발목이 잡혀야 하는 상황이기에 반대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또 하나 이와 비슷한 댓글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장애인 누나입니다. 사회보장 서비스 이런 걸 제가 왜 알아야 하죠? 그냥 동생 인생에 관여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라는 댓글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애인 동생 낳는다 안 낳는다 이런 영상에 대해서 이제 이런 댓글이 달려 있는 건데 이제 저희가 장애인 동생을 낳을까? 그러니까 장애인인 아이가 있는데 동생을 낳을 때 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장애인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지를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는 이제 부모니까 이 장애인 아이를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이 아이가 이제 비장애더라도 장애 형제가 있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 둘째를 낳는 것이 맞느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강력히 동생 낳는 걸 반대하는 분의 이제 사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조금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어린 나이에 체념을 배움. 맞아. 아니 나는 이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뭐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해줬잖아요. 너무 다 맞는 얘기인 거야. 맞아. 너무 고개가 끄덕였죠. 하나도 틀린 게 없는 아니 근데 거야. 나는 또 이게 너무 본인의 가정을 너무 일반화시킨 부분도 약간 보이는 건 아빠가 밖으로 들고 육아를 나 몰라. 근데 그런 아빠 분명 많은 거 알아요. 맞아. 이게 틀린 말도 아니지만 또 모든 아빠가 그러신 건 아닌 건 있고 또 이제 이 친구가 좀 너무 마음에 안 됐어. 왜냐면 정말 좀 그랬나 봐. 아빠는 약간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장애 형제를 부모가 너무 감싸고 이랬다는 거를 보니까 이 친구는 조금 이렇게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이게 전체가 다 맞진 않죠. 왜냐면 협조적인 아빠도 있고 장애 형제만 너무 감싸지 않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이제 너무 이해가 가는 거야. 아무래도 비장애인 형제한테 양보도 강요하게 되고 이것 좀 네가 좀 어떻게 해줘 막 이러고 뒤치다꺼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그런 걸 맡기기도 하고 넘버까지 매겨가지고 하신 분이랑 그 다음에 밑에 또 왜 나는 국가제도 이런 거 내가 왜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외면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정말로 내가 장애 형제가 있는데 내가 정말 얘하고 난 정말 단절하고 아예 안 하겠어라고 하면 이런 채널을 볼 필요도 없고 댓글도 안 달지. 굳이 댓글을 달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양가 감정이 있겠지. 도저히 외면되지 사랑하는 않아. 가족이니까 외면도 못 하겠어. 부모 생각하면 마음 아픈 구석도 있어. 근데 나는 그냥 태어났잖아. 그냥 태어난 거밖에 없는데 장애 형제나 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너무 가엽거나 도대체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댓글 단 사연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 제도나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라고 했던 거는 조금 덜 불안하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저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니 나 그것조차도 싫을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쳐다도 보기 나 몰라. 싫은 거지.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다니까. 어. 그리고 나 계속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잖아. 누군가 그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충분히 이해.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 막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 동생이 비장애일 확률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낳으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냥 낳을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 아줌마들이 진짜 지금 미쳤다 지금. 충분히 이해해. 충분히 맞아. 욕할 수 있어. 난 그렇다고 생각해. 맞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 한 번도 비장애 형제로 살아보지 않았잖아. 우리는 부모로밖에 안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더 손이 많이 가는 애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비장애 형제도 그럴 거야. 만약에 이게 계속 내가 소외되고 부모가 이렇게 굳이 부모가 100%의 사랑을 우리 5대5로 줘야 되는데 계속 얘가 7이고 나는 한 3밖에 안 돼. 근데 그게 내가 한 10년만 참으면 돼. 내가 한 20년만 참으면 끝나는 돼. 시기가 뭔가 끝나는 게 있으면 나 괜찮을 것 같아. 조금은. 왜냐면 언젠가 끝나니까. 근데 이거 안 끝나잖아. 부모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럴 거고. 더군다나 큰 문제는 부모가 죽으면 저 모든 짐이 나한테 오겠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장애 친구들이 힘든 거잖아. 기약도 없어. 그리고 정말 부모는 죽으면 끝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왜냐면 부모가 먼저 죽을 거니까. 죽으면 끝인데 나는 끝이 아닌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지.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나아라 막 이러니까 저 엄마들이 진짜 저 아줌마들이 진짜 자기들 일을 아니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할 말도 없는데, 없고 좀 예. 보니까 그냥 이 이유가 너무 다 맞아. 있으신 너무 분은 다 맞아. 정말 안아주고 싶다. 정말 너의 그 삶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되게 가볍다고 치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이게 우리가 그냥 뭐라 그럴까 어떤 거에 너무 그런 한쪽으로만 매몰되지 말자고 했던 의미들의 말들이 돌이켜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미안해지기도 하고 되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더 들어서 이분들이 직접 나와서 좀 목소리 내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게 뭐 우리 예전에는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많이 대중적이지도 맞아. 않았지만 새로운 문화인 것처럼 이제 연주 씨 말 들으니까 그래. 우리가 어디 옛날에는 장애 부모들이 나와서 뭐 전 이랬고 저랬고 이런 얘기 할 기회 자체는 없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모자이크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고 나올 일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분명히 이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거 보면 이제는 정말 좀 있으면 비장애 형제들이 막 그런 얘기를 나누는 장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비장애 형제 자주 모임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그 서로의 어려움도 얘기하고 우리도 왜 우리 얘기하면서 서로 공감도 되고 위로도 받고 맞아요. 이렇잖아요. 이제 그런 장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만들 수 없지만 정말 내가 지금 비장애 형제라면 그냥 저는 그거 바꿀 수 없는 현실이잖아. 이미 비장애 형제인 거는. 그러면 이제 생각의 전환은 늘 해보시라고 맞아. 하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이 불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집에 장애아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장애인이 없는 가족도 불행한 집이 맞아. 엄청 많잖아요. 뭐 부부간에 싸운다거나 굉장히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도 막 부모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고 해서 그냥 이 삶이라는 건 정말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게 장애 형제가 있는 거든 아닌 거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까를 중심을 잡아가야지. 이 친구 때문에 아니면 이 형제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이러기 시작하면 사실은 점점 답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성인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리 아빠가 너무 문제야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렇다고 무슨 연을 끊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리 예전에 이제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이렇게 감정 파이라는 게 있어. 누군가는 되게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어떤 스트레스 받는데 그거를 이렇게 파이를 나눠서 그려보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누구 책임이 더 큰가? 이게 파일을 나눠보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그렇게 많이 짊어질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네? 그게 예를 들어 이거는 국가 책임일 수도 있고 이거는 부모 책임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난 어떻게 해야 돼? 이 파이가 되게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내 현실에서 그 조금 더 행복감을 가질 수 있거나 홀가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아가면서 살았으면 좋겠긴 해요. 우리 채널을 어차피 보호자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이거 비장의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예민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맞아. 우리가 장애 아이를 낳을지 몰랐잖아. 그래서 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도 되게 시행착오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좀 편하게 왜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우리 채림한테 그런 말 많이 했거든. 너는 괜찮잖아. 안 괜찮거든. 얘네도 아직 애기거든. 근데 너는 괜찮잖아. 넌 혼자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고 무심결에 그냥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너도 물론 아기야. 이걸 알고 있지만 나도 지금 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드니까 그래 네가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어. 그러면 네가 당연히 양보해야지. 네가 좀 참으면 조용히 왜 가니까. 정말 쉬운 말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너는 멀쩡하잖아. 이렇게 막 했었던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얘는 계속 그 정말 그게 만약 가스라이팅이지.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참아야 되는 애야. 분명히 내가 부당해. 얘랑 이렇게 할 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도 내가 계속 참아야 되는 그 상황을 얘도 애긴데 계속 그걸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럴 때 너무 많다고 부모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예민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센터에 다른 일로 왔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 비장의 형제분인 거예요.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업병이 생겨가지고 자 그러면 동생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 동생들이 나이가 46쯤 됐는데 부모님이랑 살고 있대.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이랑 양친 살아계셔 두 분이랑 동생이 쌍둥이인데 둘 다 지적장애인인 거예요. 그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대. 그래서 뭐 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대. 그래가지고 내가 다 제쳐두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지. 근데 국가 서비스 아무것도 안 받고 있어. 아무것도 안 받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 왜 안 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거부하신대. 그러니까 어릴 때 그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몇 군데 갔는데 거기서 약간 문제 행동을 하니까 그쪽에 우리 아이가 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폐가 되니까 그냥 내가 끌어안고 지금 부모님이 근데 80, 어머님이 이미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부모님 너무 힘들어하신대.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제 쌍둥이 여동생이래요. 여동생인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야. 거의 20년 가까이를. 그럼 무료하겠다. 얼마나 지루하겠어. 그러니까 나 무료하잖아. 그러니까 오빠인 내가 가기만 하면 무조건 나가자 그러고 그다음에 옷 갖고 오고 나가자고 그리고 집에 이제 계속 있을 때 엄마를 괴롭히는 거지. 나가자고. 그러면 이제 그 심심하니까. 괴롭힐 때 그냥 좋게 말하지 않잖아. 그쵸. 그러면 폭력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 생각을 어필하는 거야. 나 왜 계속 너무 지루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자꾸 안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동생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빠 오기만을 기다린대. 그 오빠가 가면 근데 이 오빠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잖아요. 자기 가정도 있어. 그래. 근데 그러면 자기 거기 갈 때마다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 그럼 이 오빠가 달려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그 오빠를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마치 우리 채림이의 미래를 보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오빠가 정말 울음을 참더라고. 울음을 참으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절대로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나는 정말 나는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갖고 나는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80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제도가 이렇게 변하고 세상이 이렇게 천지개벽하는지 모르시니까 그래.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무도 안 만나. 그럼 정보나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오로지 내가 그랬어. 부모님도 부모님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 친구가 졸업하고 20년을 계속 그 자녀들이랑 계속 살았으니까 그 부모님의 삶은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먼저 분명히 돌아가실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게 그 오빠가 떠안는 날 말도 안 돼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부모님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하고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알려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뭔가 그래도 이렇게 좀 성공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오빠가 뭐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그런데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분 뭐라 그러냐면 지금 뭔가를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케어할 수 없을 나이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이 동생들을 어떻게 할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대.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자긴 전혀 모르겠대. 그것조차도. 예,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대. 그래서 내가 자 첫 번째 이거 먼저 해, 두 번째 이거 먼저 해 이렇게 알려줘. 그랬더니 자기가 좀 살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분이 왜 국가제도 이런 거 내가 왜 알아야 돼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써먹든 안 써먹든 알고는 있어야 돼. 내가 이 형제가 너무 믿고 나 이 형제랑 나 정말 동떨어진 삶을 살 거야. 아니면 나 지금 부모님 당신들이 저 장애 형제만 신경 썼지. 그러니까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랬다가도 내가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필요할 때가 있어. 혈연을 끊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럴 때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 최소한 아무것도 몰라도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돼.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어디를 가야 돼. 그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할 수 있지. 이분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야. 내가 인터넷 뭐 이렇게 뒤져도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는 아무 데도 안 나온대. 근데 우리는 봐봐. 우리는 어떤 정보가 있으니까 요 정보는 어디를 검색하면 돼. 이런 걸 알고 있잖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데 전혀 그런 국가 서비스 전혀 국가제도 모르는 사람은요 어디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이럴 수 있지. 동사무소 가면 되잖아. 동사무소 알아요? 몰라. 구청 가면 되지. 구청 몰라요. 그래서 그 정보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필요해. 근데 너무 막막하다니까. 그래서 끊어질 수 있는 인연이 아니잖아. 아니 그렇잖아. 왜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고. 아까 우리가 말씀 중에 얘기 나눴지만 저희가 이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서울시는 25개국 다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약간 학령기 중심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알아보시면 본인 나이 연령대에 맞는 뭐 성인기 비장애 형제자매 모임, 뭐 학령기면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임. 저희 아들도 실제로 그래서 저는 마포 사는데 마포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저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항상 그 얘기했거든요. 엄마 나도 대화가 되는 형제자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희 아들은 오히려 저한테 계속 동생을 낳아달라고 요구를 해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애 셋을. 그게 장애든 비장애든. 근데 얘가 너무 좋은 게 맨날 그래서 외로워하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형제가 없는 게 아니야. 다른 집들이 형제자매가 있으면 싸울 때 싸우더라도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도 외부에 적이 있으면 같이 편이 되고 뭔가 하고 싶으면 누나랑 같이 가고 뭐 형이랑 같이 가고 이런 게 있었다가 저희 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그 몫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잖아요. 또래랑 놀고 싶은 마음의 욕구를 충분히 체험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OT를 해서 쫙 애들이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뭐 언제는 뭐 롯데월드를 갔다가 뭐 어디는 무슨 홍대를 갔다가 어디는 무슨 어디 떡볶이 뷔페를 자기들끼리 막 정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우리 아들이 한 번 갔다 오더니 저희 아들도 꽤 좀 낯을 초반에 가리고 낯선 환경을 좀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미 공통점이 있잖아요. 제 생각이지만 OT 때 아마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뭐 어떤 형제가 있다?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알고 모였을 거니까. 그거 하고 오더니 애들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날을 너무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선배님 말씀처럼 내가 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건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가져가시고 책임감을 조금 의식적으로라도 좀 덜 가지는 연습을 하시면 어떨까 해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나 부모연대 쪽에 물어보는 그 채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민센터나 구청은 왜 모르냐면 나 이번에 회의 가서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공무원이잖아요. 주민센터나 구청 직원들은 여기가 되게 한직이래요. 장애인 복지과라든지 이쪽 관련이. 왜냐면 여기가 이제 3D라고 여기가 힘든 5개 과 중에 하나로 딱 돼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기피 부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쉬운 게 그거잖아. 겨우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알게 되면 그분이 바뀐대.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A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A라는 서비스를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아니 구청에서 뭐 없다는데 주민센터에서 없다는데 그래서 그걸 신청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있는 게 맞은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서 이게 있으니까 찾아보고 연락 주세요. 약간 이런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관공서에 물어봐서는 물론 이제 그것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 분은 막 되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시더라고. 이 어렵다는 기피 부서에
이게 필요하니까 인센티브 정말 많이 줘가지고 여기를 기피하지 하고 않게 싶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거는 어쨌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제 당장은 이쪽은 너무 부서가 바뀌고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가족지원센터나 부모연대 쪽에 물어보시는 게 정보는 더 최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